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건데, 뭐, 안전운전들 하시고, 특히나 혹시 줌을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 같은 날은 더더군다나 안 될 것 같아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스테이킹이라든가, 리워드라든가, 뭐, 플랫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도 하고 원금에 대한 부분 해지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증거 자료 준비를 하면서 계속 PC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차피 자료를 만들면서 PPT 자료를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제 영상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유독 한 무리가 있는 쪽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아니다라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아니 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원금은 그냥 찾아 나가는 거 그것 자체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거를 금액으로 자꾸 돈으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느 스테이킹을 해 가지고 원금을 보장을 받고 원금을 찾아가고 본래 스테이킹 하는 거는 원코인, 원금 뭐 여기서 인제 금이라는 표현은 그 금전적인 부분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는 코인 또는 뭐 지금 토큰이잖아요. 가상자산이라고 봤을 때 디지털 자산으로 봤을 때 그거는 개수로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 제발 좀 말 같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은 더 이상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자,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아, 자, 그 일단은 오늘은 KOK 스테이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스테이킹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KOK 스테이킹 절차를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스테이킹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사전적인 또는 뭐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뭐 지난번에 어느 한쪽에서도 이거를 올렸는데 저도 조금은 인용을 할게요. 일반적인 거니까. 일반적으로 스테이킹이란 무엇이냐? 스테이킹은 내가 투자 중인 암호화폐의 일정량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일정량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일정 기간 동안 맡기고 지분으로서 보정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렇게 플랫폼이 네트워크에 내가 스테이킹한 가상자산을 묶어둔다는 거. 그러니까 고정시킨다는 게 여기서는 묶어두고 네트워크 검증과 운영 권한이 주어지면 가상자산 보유와 예치 비율에 따라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가상자산 보유자는 그렇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운영을 맡겨 블록체인 운영에 기여하는 대신 일정량의 가상자산을 분배받아서 수익이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킹 리워드지요. 화폐로 치면 일반 은행에서 예금이나 저축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개념만 생각했을 때 현재 이오스나 테조스, 스텔라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다투어 스테이킹 서비스를 론칭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줄기인 화폐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나온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제 가상 화폐가 단순 투기가 아닌 엄연한 미래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한 차원 더 진보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근데 화폐라고 그 화폐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
고도화되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 뭐 예를 들면 KOK, 그다음에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것들 통용이 되는 법정 화폐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다음에 스테이킹의 장점도 이렇게 열거를 좀 해 놨더라고요. 근데 코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처럼 트레이드를 통하여 시세 차익을 노려야 한다. 하지만 전문 트레이더가 아 아닌 이상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수익 정대를 노리는 것은 리스크가 엄청나다 때문에 리스크 없이 이자율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 정대를 원한다면 스테이킹은 훌륭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조금 일단 다 읽고요. 더불어 스테이킹한 코인의 가치가 우상향한다면 복리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결정한 코인 가치의 성장 여부에 따라서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운영 중인 코인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자율 또한 코인 종류와 스테이킹 비율에 따라 1에서 20%로 천차만별이니 안정적인 코인 투자를 원한다면 잘 보길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요 부분은 제가 따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스테이킹이든 아, 뭐, 여기서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했는데, 주식처럼 트레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저는 하이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 정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스테이킹을 했는데 이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는 메리시 있기는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우상향한다면 복리 효과까지도 들을 수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스테이킹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코인이 KOK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1달러 할 때 제가 잡아 넣었어요. 그게 1달러 할 때 100달러를 넣는다고 하면 100개를 넣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해당이 되는 스테이킹 리워드를 받고 그 기간을 뭐 짧게 또는 길게 이렇게 스테이킹을 한다는 게 묶어둔다, 고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는 점진적으로 우측으로 이제 그 모든 차트들은 오른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우측으로 가는데, 상향이라는 거는 상승 곡선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내가 1달러로 100개를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한 120일 이후에 이게 2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1달러가 2달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2배의 이득을 갖는 거지요. 120일이 지나고 나면은 무조건 하고 찾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스테이킹을 한 양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것을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 기간을 어떤 거를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리워드 자체가, 스테이킹 리워드 자체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오른 데다가 이 보상받는 것이 커지면은 결국에는 양쪽에서 다 이득을 보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킹의 장점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에 따라 안정적인 이자율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 말 자체가 되게 아, 정말 위험천만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1달러짜리가 0.1달러 돼가지고 90%가 빠졌을 때, 그런 경우 이게 바로 변동성 리스크라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변동성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자체도 그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 상태에서 무조건하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사이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리워드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일정 기간 코인이 묶여 버리면 코인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코인 시장의 변동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코인을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스테이킹했던 코인들을 다시 원활하게 거래토록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절차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에 민첩한 대응이 어렵다. 스테이킹을 하면 어쨌든 해지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하루에도 엄청난 등락폭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민첩한 대응이 어렵다. 또 스테이킹은 정해진 기간에 일정하게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서 운이 나쁘면 기약 없이 보상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요즘에는 당일 거래 가능 스테이킹 서비스 등등 이러한 단점들을 단점들을 개선되고 보완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여기에서 제가 이 바이낸스에서 여기에는 지금 TRX를 제가 하나를 해놔 봤어요. 여기 보면은 플렉시블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픽스드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 유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4.9%가 120일일 때 4.9%라는 이야기예요. 90일이면 4.2%, 60일이면 3.3%, 30일이면 2.9%.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어, 그 다른 거이 DYM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DYM이라는 거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120일에 14.9%, 그 다음에 60일 때 9.9%, 30일 때 5.9%. 플렉시블하게 이게 뭐 이제 가변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2.85.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BTC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0.04%에서 0.25. 왜? 이놈은 워낙에 어, 그 전 세계에 이 디지털 자산의 최고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아까 DYM 같은 경우는 엄청 낮지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인데,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을 KOK에 대해서 아까는 이제 일반적인 스테이킹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정말 어, 그 정말 말 그대로 일반적인 내용의 스테이킹이라고 하면은 저희의 KOK 스테이킹의 절차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은 대부분이 현금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KOK의 스테이킹을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서 국내 거래소와 연결이 돼 있는 은행에다가 우리가 이 현금을 데파짓을 해요. 데파짓을 하면은 이거를 국내 거래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업빗이나 뭐 빗썸, 코인원 등등 해가지고 한 5개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1일 또는 2일, 만 1일 또는 2일 정도를 어, 그대로 예치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여기 그 국내 거래소로 이 현금 자기가 넣어놓은 금액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내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현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TRX나 뭐 XRP 이게 트론이나 뭐 리플인데 이거를 매수를 하는 순간 이 트론이나 뭐 그 리플을 가지고 계신 다른 분이 매도를 했을 거고 그 매수를 한 순간 여기서부터는 현금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개수만 갖는 거예요. 고때 거래소에 형성이 돼 있는 그 거래소 가격, TRX든 XR, 그러니까 저 리플이든 트론이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가격에 내가 잡아넣었던 돈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하고 뭐냐? 그러니까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으로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매수를 한 거를 우리 같은 경우는 KOK는 국내 거래소와는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매수를 해 가지고 이게 예습이라든가 트랜잭션 하는 트랜스퍼 하는 송금을 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매수를 해서 KOK가 상장이 돼 있는 해외 거래소로 이 여기서는 이제 둘 중에서 XRP를 그러니까 리플을 산 걸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XRP를 송금을 이 해외 거래소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해외 거래소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이 거래소에는 내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거래소에 그 어플을 깔아 가지고 본인 인증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업비트든 비스미든 뭐 코인원이든 여기에 내 그 앱이 애플리케이션 안에 깔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 본인 인증이 되고 내 지갑으로 내 주소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거를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에 본인 인증까지 다 돼 있어야지만이 요렇게 자기 거를 자기 걸로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기면은 여기에서 바로 XRP를 우리 KOK에다가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 리플을 매도를 하면은 USDT를 갖게 돼요. 이 USDT를 가지고서 다시 KOK를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전 이 세 단계까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현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의 원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는 XRP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USDT로 바뀌었고, KOK로 바뀐 거예요. 이거를 다시 KOK 지갑으로 보내야 돼요. KOK를 이 이 상장 KOK가 상장이 돼 있는 이 해외 거래소로 에서는 KOK 내 지갑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KOK 지갑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 지갑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에서 채굴을 우리 KOK 플레이 앱에 있는 채굴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은 그 네 가지 종류의 그 코인 종류가 나오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KOK, USDT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갑으로 옮긴 거는 KOK이기 때문에 KOK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00개라고 수량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산 게 결국에 KOK를 매수를 한 게 100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여기에서 지갑으로 내 지갑으로 옮기는 것 자체도 또 수수료가 들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이거를 살 때도 수수료가 들고 옮길 적에도 수수료가 들고 팔찌개도 수수료가 들고
이 매수가 된 상태에서 내 지갑으로 보내는 것도 돈이 들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돈이 안 들죠. 아니다. 아, 스테이킹 할 때는 돈이 안 들죠. 그러면 100개를 일단은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떼고 나서 100개가 있으면은 100개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KOK니까 네 가지 중에서 KOK를 선택을 하고 그 수량을 100개를 내가 스테이킹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요. 스테이킹이 이제 실행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스테이킹이 될 때는 플랫폼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1KOK가 7달러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100개의 KOK를 곱하면은 교환자산으로 여기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환자산 그게 700달러가 딱 찍히지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아는 교환 자산이고 교환 자산에 비례해 가지고 보상은 이 스테이킹이 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실행이 된다. 이게 기본 절차예요. 그러면은 해지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교환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700달러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해지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700불인데 이거를 어, 이때 그 7달러라고 했을 때 1, KOK가 7달러로 플랫폼 가격이 그대로 돼 있을 때 내가 이거를 700불,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700불인데 이건 잘못 적었는데 700불을 나누기 플랫폼 가격 7달러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100개가 내 지갑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해지 그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거를 가지고서 100개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면은 이 100개를 KOK 상장 해외 거래소 아까 우리가 아, 그,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오는 건데 이건 지금 거의 역순이에요. KOK 지갑으로 100개가 들어온 거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수수료를 내가면서 그리고 해지를 할 경우에는 1% 정도의 뭐 한 3개월 이상씩은 다 됐다고 봤을 때 1% 정도의 해지 위약금은 일단은 물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일단은 이렇게 이거 잘못했어요. 여기는 내 교환 자산 700달러를 그 플랫폼 가격 현재 돼 있는 거기에 표시가 돼 있는 플랫폼 가격을 나눠 가지고 개수로 가지고 나오죠. 개수로 그 내 KOK 지갑에 보상받는 란에 보면은 내 지갑 부분에 그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해외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해외 거래소로 KOK를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보낸 거를 KOK를 매도를 하게 되고 매도를 하게 되면 USDT를 갖게 돼요. USDT를 갖게 되면은 이게 어, 요걸 가지고서 아까 들어올 때처럼 그 리플을 매수를 해요. 그러면은 또 개수가 되지요. 요 개수를 국내 거래소로 업빗이나 빗썸과 같은 쪽으로 보내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몇 개가 오든 간에 넘어온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이 그 리플을 매도를 하게 되면은 원화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국내 거래소에 연결이 돼 있던 그 은행으로 바로 송금이 가능해요. 송금을 한 다음에 내가 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버리면 돼요. 이게 해지 절차예요. 근데 여기 요거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이거 뭐야? 저 하나를 잘못했군. 자,
KOK 핵심 파라미터라는 부분을 원급 보호장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KOK 핵심 파라미터가 플랫폼 가격이냐는 건데, 스테이킹 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100달러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플랫폼 가격이 1.25달러, 그 다음에 거래소 가격이 1달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100달러를 가지고서 거래소로 아까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100달러를 가지고 진입을 했을 때, 어, 거래소에서 1달러라고 했으니까 100개를 살 수가 있는 거지요. BOK를. 100개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100개를, 이거는 거래소 가격이 1달러이기 때문에 100개를 사게 되면은 단위가 달러로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100달러가 되지요. 근데 이거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100개를 가지고 들어가지요. 100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때, 어이씨, 이것도 왜 이래. 이게 뒤로 밑으로 밀려버렸네요. 여기에서 어 플랫폼 내가 이제 KOK 지갑에다가 100개를 옮겨 놨는데 이걸 스테이킹을 할 때는 100개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100개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던 플랫폼 가격 1.25하고 곱해 가지고 125달러라는 게 이렇게 내 현재 교환 자산으로 표시가 되는 거지요. 요렇게 됨과 동시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해지할 때 보면은 내 교환 자산이 지금 일단은 교환 자산은 바뀌지를 않으니까 재스테이킹을 하지 않고 추가 스테이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125달러를 내 현재 교환 자산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때보다는 플랫폼 가격이 조금 올랐지요. 1.25달러에서 1.5달러가 됐고 거래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5달러 정도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어,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제대로 해놨네요. 125달러를 플랫폼 가격이 1.5달러는 게 1.5달러로 나눠버리면은 83.3 KOK가 나오지요. 그러면은 이 어, KOK 지갑에 83.3개의 KOK 이게 지금 계속 조금씩 밀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거를 제가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설명할게요. 왜 이렇게 짜게져 버렸는지 모르겠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지갑으로 보내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슬라이드 쇼로 갈게요. 이 일단은 내가 해지를 하게 되면은 125달러를 플랫폼 가격 1.5로 나누게 되면은 83.3개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 지갑으로 넘어오게 되지요. 그러면은 83.3개를 83.3개가 되고 이거를 거래소로 내보내면은 결국에는 83.3개가 되는데 실제로는 뭐 1% 정도 100개당 한 개인가 뭐 하여튼 간에 거기 또 수수료가 또 빠지지요. 밖으로 내보낼 때는 그것 일단 무시를 하고 83.3개의 KOK를 거래소로 내보내게 되죠. 이때 내보낼 때 우리가 이 교환 자산을 스테이킹을 해놨는 만큼 스테이킹 기간 동안에 알파의 KOK 개수를 보상을 받은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두 개를 가지고 나오면은 여기에서 거래소에서 팔게 되면은
거래소의 가격이 1.25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83.3개 플러스 알파 요거 83.3개 더하기 보상받은 알파의 개수 KOK를 1.25 거래소의 가격 거래소에서 팔아야 되니까 이거를 팔게 되면은 앞에 것만 먼저 계산하면은 104달러 정도가 되고 뒤에 알파 달러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개 알파 달러가 되겠지요. 요거 자체가 결국에는 어, 내가 실제로 현금으로 가질 수 있는 게 104달러 더하기 이것도 바뀌어버렸네. 알파 달러. 예, 알파 달러라고 보시면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알파를 뭐 3을 했다 그러면 요거 곱하면 3.75인가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3.75를 여기다 더해버리면은 어, 107 거의 한 108달러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거를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셨다시피 이거는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과 연동을 해서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일정한 그 갭을 두고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위에 게 늘 플랫폼 가격이고 밑에 게 이 엄지가 거래소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요렇게만 움직이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보상을 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차이가 스태킹을 할 때는 늘 일정 양만큼의 그 이득을 보고서 교환 자산으로 바뀌었잖아요. 나올 때는 역으로 그만큼의 개인만큼의 손해를 보면서 자산이 바뀌어 나와요. 근데 이게 거래소 가격이 비슷한 이런 갭을 두고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플랫폼 가격이 상승이 되더라도 상승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져 나올 때는 교환 자산을 나눠 갖고 나올 적에는 개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요. 줄어드는데 내가 보상을 받아 놓은 것들은 1달러일 때와 거래소 가격이 1.25달러일 때 그리고 플랫폼 가격이 1달러일 때와 1.25에서 1.5달러일 때 이게 내가 보상을 받아 놓은 게 1달러 때 많이 받아 놨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왔겠죠.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 1.25달러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이 1.25달러일 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받았다가 1.5달러일 때면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지요. 그런데 앞에 받았던 거하고 뒤에 받았던 거하고 해가지고 그때의 거래소 가격이 1달러에서 1.25달러로 오른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원금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킹 했던 스테이킹 그 수량에 해당이 되는 금액과 보상을 받은 걸 합치면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원금보다도 우리가 생각을 했던 원금보다도 많은 금액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일반적인 다른 스테이킹을 스테이킹 서비스를 론칭을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일자가 있고 그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안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그 보상이 주어지는 그 퍼센테이지는 엄청났지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는 이 플랫폼 가격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000달러 할 때 한 개를 해놨는데 이게 우상향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보상도 받은 데다가 이게 예를 들어 갖고 1만 달러짜리가 2만 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한 개는 본래 내가 스테이킹 했던 그 수량 한 개를 내가 가져 나오면은 일단 2만 달러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보상을 받은 게 0.00 뭐 00 뭐 이렇게 해 가지고 0.0001개 정도를 내가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0.0001개가 결국에는 가치는 받아 놓은 게 $10,000일 때보다도 거의 $20,000에 해당이 되는 만큼 곱해 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팔 때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200불이다. 100불이다. 100불짜리가 $20,000가 됐을 때 팔게 되면 200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토탈 해 가지고 내가 10,000불을 넣었는데 22,200불을 갖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역으로 $10,000 하던 게 $1,000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받았는 게 $10,000 기준으로 해서 $100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거를 $1,000가 됐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은 $10,000가 일단은 $1,000 밖에 안 되고 $100가 될 게 $10가 되는 거죠. 그럼 $1,010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소의 가격 하나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우리처럼 하면은 이 원금에 가까운 보장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어떤 미친 정말 막 도구 베이비가 이거를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는 거 여러 번 올라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려온 거는 한 차례도 없어요. 근데 그 도구 베이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통량 조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정말 자빠진 거지요. 이런 정말 쓰레기, 쓰레기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정말 어, 강조를 했던 게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어, 저기 모 단체에서 생 난리를 지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플랫폼 아니 저기 마스터키가 없으면은 일을 못 하냐 그런 이야기를 그게 아니고 저보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 뭐라고 이야기했더라. 하여튼 간에 저는 어 그 플랫폼 가격 조정 TF를 할 때 제가 그 글을 남겨 놓은 거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플랫폼 가격 조정 TFT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락을 걸든 지랄을 하든 운영사가 뭔 지랄을 하든 간에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한 TFT에서 안을 내고 그게 결정이 되면은 통보만 하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월권이고 하니까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일단 우리가 할 일은 하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이거를 어 좀 트집을 잡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해지를 했을 때 현금으로는 절대로 가져 나올 수가 없다. 적어도 우리가 해지를 하고 지금 어느 저기 단체에서 원금을 현재 교환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거를 법정 화폐 가치처럼 그대로 가져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스테이킹 중에서 현금으로 받아 나올 수 있는 건 없고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한 경우도 없고 우리도 현금으로 하지를 않았다.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원금을 고 금액만큼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사람들을 기망을 하는 행위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데 뭔 일을 하겠다고. 오늘도 그 올라왔는 글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송가병 씨가 진원자 씨를 고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불송치 처리가 됐다라고 했는데 저는 불송치로 끝난다라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재정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한 저기 어 보석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거기하고 손잡고 자기를 괴롭힌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뭐 본인이 썼는지 거기에 추정하는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보예요. 당신들 바보냐고. 당신만 송가병 씨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저도 당했어요. 저는 김판종 씨한테도 당했어요. 알비온의 명배영 씨한테도 당했어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사람을 왜 뒤에서 뭐 손잡고 뭐 뒤에서 뭘 처먹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숨어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떤 답도 나오지 않는데 그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가 자료만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된 게 지금은 이제 뭐 초동 수사가 부실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료가 부실했겠지요. 넘타 자꾸 하는데 그리고 추정 60분에 누가 제가 그 컨택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알아보긴 했지만은 제가 직접 거기 취재 작가하고 통화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뭐 그런 거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추정 60분은 당신들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추정 60분에 거기에 나왔던 내용에서 정말 이 범죄에 대한 부분을 어 그 하소연하는 거 외에 내용상으로 범죄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당신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3 시간 동안 그 주장을 한 게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도 정말 엄청 많이 줬고 설명도 3 시간을 했고 근데 당신들이 한 거는 그냥 그거잖아요. 그냥 사기다. 태생부터 사기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거기에서 스피치를 했기 때문에 또 저걸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어디 저기 센터 운영했는데 가 가지고 센터 운영하는 그 장소 가 보고 현재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고 이 정도잖아요. 뭔 내용이 있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나도 만났어요. 국회의원을 만난 이유는 거기에서는 국회의원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무언의 어떻게 보면 압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게 해결을 해 준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시위 마찬가지 수단이에요. 피해 만나는 거 마찬가지 수단이에요. 방송 마찬가지예요. 언론, 기사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젠가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했지만 그쪽에서는 방구석에 앉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어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나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에는 그게 막노동하거나 신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못하는 그런 일만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머리로만 일을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노트북 가지고만 일을 했어요. 필요하면은 해외도 가서 출장 가서 일 처리하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일 처리하고 전화 통화도 집에서 해외에 있어도 통화가 가능해요. 메일도 있고 뭐 무료 저기 왓츠앱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화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 가지 않으면 일을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신들은 그런 일밖에 안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만나고 시위를 하고 뭔가를 막 쫓아다녀야지만이 일이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군에서 들은 이야기지만은 머리가 나쁘면요 손발이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육체적으로 힘드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눈알 빠지도록 그 당신들은 그런 자료조차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4조 뭐 저거 180만 명 걸었다가 90만 명 걷다가 이제 와 가지고 저는 그것도 숫자를 지금 바꿨잖아요. 어떤 근거로? 그런 근거 자료 하나 가지고 일을 해요? 제가 오죽하면은 딴 거보다도 지금 뭐 싸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스테이킹, 원금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근데 그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한민국 법상의 뭐 저기 예치금과 그 이권 관계를 갖는다.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법령 자체가 요 최근에 개정안 나오면서 자산이라는 걸로 포함이 되는 정도였지 그게 골드바를 잡아넣어 놓고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골드바하고는 비교를 사실 하면 안 되지만은 제가 아까도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현금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국내 거래소에서 저거 리플이든 트론이든 다른 암호화폐 뭐 USDT든 아니면은 그 저기 뭐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런 거를 직접 어 사는 순간 그때부터는 현금이 아니다. USDT도 법정 담보물을 근거로 해 가지고 발행이 되는 거고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베이직한 부분조차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협의회를 없앴으면 없어짐 뭐라고 했더라? 뭐 장사방에서 옛날에 그 이야기를 뭐 없애겠다, 폭발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은 제 협의회가 뭐라고 적어 놨던데.
협의회가 없어지는 게 소원이다 협의회 진짜 사라졌음 소원이 없겠다. 이게 리더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 좀 더 해봅시다. 김앤장 이야기하는데 김앤장 정말 3명 거기에 돼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 선임이 돼가지고 미국 변호사까지 그쪽에서 해가지고 그쪽 울산경찰청 관련해가지고 미국 변호사가 뭐 하는데 미국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가 있으면은 미국에 뭐 고소한 거 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그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법령 개정이 됐는데 그게 그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사람이 2022년에 발의를 했다면서요. 개정안이 통과한 게 얼마 전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시위해 가지고 그게 돼요? 시위를 한다고 그게 개정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단체 중에서 전부 다가 피해를 본 지가 꽤 오래된 세월이 오래됐던 그런 현금과 관련된 그런 피해 단체들이잖아요. 거기에 인발부를 한 지가 얼마 되셨어요? 그거 짧은 기간에 국회의원이 그거를 어느 한 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야 그게 돼요? 왜 그런 게 전부 다가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적어도 저는 상식선에서 그다음에 근거를 기반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선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일단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말하다가 안 되면은 사람들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자꾸 말꼬리에 누구 늘어진대요. 틀린 말 한 거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꼬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비평가나 그 저기 어 논설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그런 스피치들은 전부 다가 말꼬리 잡는 거네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손가락에 지금 손가락에 지장 뭐라 그랬지? 하여튼 간에 원금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를 자꾸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거기 계시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싶고 조금 민감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은 다른 거 미사 여구 뭐 앞에 거두절미하고 딱 하나만 생각을 해요. 원금 보장된다네. 내가 지금 10만 불이 여기에 지금 교환 자산으로 현재 교환 자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10만 불을 찾을 수 있대. 이런 이야기를 당신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똑같은 절차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현재도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주장대로 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원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하는 대로 하면은 지금도 페이지를 하면은 원금 보장이 돼 갖고 그냥 나오는 거나 똑같아요. 개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세요? 정말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면 100%안 돼요. 제가 저거 방송 뭐 영상 녹화하잖아요. 유튜브 올리잖아요. 저 여기에 대해 책임져요. 당신들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전 법적으로 당신들 저 고소해봐요. 이거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시라고.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 지금 뭐고, 이 세상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천지가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 거기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뭐 제 기준으로 하면은 아저씨, 아주머니들 힘들게 해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은 시각 자료까지 같이 만들어갖고 올려드린 이유가 그렇게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게 기만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